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위기 전문가가 제일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라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설픈 해명 때문에 화를 더 키운 사례 두 가지를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MBC 얘기부터 먼저 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국민 예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무한도전이라는 방송에서 이제 고정 멤버죠. 박명수 씨가 지난 12일 방송 때 시청자들의 어떤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숱이 좀 많아 보이면 좋겠다 이런 불만사항을 접수를 해서 가발업체를 찾아가서 가발을 맞추는 모습이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방송 직후에 박명수 씨가 방문을 했던 이 매장이 박명수가 홍보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러 홍보를 하려고 촬영 장소를 그쪽으로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자, 무한도전이라면 이제 10년 넘게 1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MBC 국민 예능 프로그램인데 일단 박명수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방송을 했다. 공사 구분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제 목요일 저녁 8시쯤에 MBC가 해명을 내놨죠.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워낙 논란이 되니까 해명을 내놨는데 급하게 촬영 장소를 찾느라고 박명수 씨가 아니고 박명수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가발업체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부실한 해명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걸로는 의혹이 해소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제 네티즌들이 찾아가 봤더니 홈페이지에는 박명수 씨가 대표라는 직함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단순히 급하게 하느라 그랬다. 이런 해명은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홈페이지 지금 보시는 건데요. 가발업계 1인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박명수 씨의 사진이 저렇게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논란이 더 확산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꿔 얘기하자면요. 뉴스탑10이 이제 외부 촬영을 취재 나가면서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 동생이 경영하는 회사로 가서 촬영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회사 로고는 화면에 흐릿하게 지웠다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내용 같은데 자, 논란이 커지니까 MBC가 어제 저녁 8시 23분에 1차 해명을 했고요. 불과 5시간, 6시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박명수 씨 오늘 새벽 해명을 급히 냈죠. 네, 박명수 씨가 좀 고심한 끝에 새벽에 굉장히 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홈페이지나 매장에 사진이 실려 있어서 홍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다. 이건 내 불찰이다. 이렇게 좀 자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성원 변호사님? 나와 관련된 것을 국민의 공기라는 공중파의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한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건 윤리적인 문제죠. 그건 자기가 버젓이 홍보대사를 맡고 있고 또 동생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섭외되면은 비록 방송에 차질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그걸 거부했어야지 옳죠. 그러니까 저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유명한 방송인 아닙니까? 그러면 윤리적으로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자, 박명수 씨 본인도 그렇고 제작진도 그렇고 아니 동생 업체라고 이제 가까이 소개했고 거기에 이름도 박명수의 뭐뭐뭐라는 회사를 찾아간 거잖아요. 그런 걸러내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논란이 커지니까 박명수 씨 KBS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요. 저는 개그맨입니다. 웃음을 만드는데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방송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좀 신중하게 좀 방송하도록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은지 자, 그럼 이제 대체로 어제 해명하고 오늘 라디오에서 사과를 함으로써 대체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까? 네,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의혹을 나타내는 네티즌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동생과 박명수 씨가 함께 세운 회사가 있고 거기서 온라인에서 흑채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 동업하는 회사가 아닐까 아직까지도 의혹이 남아있기는 한데 어쨌든 박명수 씨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논란은 조금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표로 나와 있다는 게 실제로 박명수 씨가 소유한 건 아니고 일단 이름만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게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박명수 씨 형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용을 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동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 이렇게 진작 해명을 잘했으면 좋았을 걸 잘못한 부실한 해명 때문에 이를 키운 사례가 국회에도 하나 있었죠. 자, 영상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한 열흘쯤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서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인가요?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가 열리던 지난 9일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네. 법안이 통과되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한참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용이 인사청탁 문자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바쁘실 것 같아서 한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누구 씨 아들입니다 하는 내용인데, 자, 밑에 현재 근무처는 어디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직위는 뭔데, 희망하는 부서는 어디다 합니다. 자, 저 문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이제 확인이 된 게 있죠? 네. 자, 저 문자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네, 김광림 의원과 그리고 네. 여성부 차관을 지낸 신모 전 차관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네. 네, 김광림 의원이 먼저 보냈죠. 네. 네, 그리고 김광림 의원이 처음에 문제됐을 때는 네. 민원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이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확인 결과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광림 의원의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가 있고 그 아들이니까 외조카인 이분의 은행 보직 문제를 청탁하는 것을 신 전 차관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저희가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김광림 의원과 오늘 오후에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자, 요 내용은 김광림 의원이 직접 문자로 입력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소개드린 대로 바쁘실 것 같아서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누구누구 씨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매제죠. 매제죠. 네. 네.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이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건 아니라면서요. 네. 전달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어떤 경기도의 한 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네. 지점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희망 부서로 본점 어느 부서, 또 본점 어느 부서, 아니면 강남 쪽 지점, 이 중에 하나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후에 김광림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절대 나는 청탁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나눈 대화의 내용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는요, 이제 일부 기사를 보면은 지역구민의 민원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일단 자기의 친조카니까 지역구민 민원은 아니었잖아요. 안산에 살고, 경기도에 그렇죠. 사는 분이니까. 예. 근데 이거는 자기 보좌관이 언론에 잘못 말한 거다. 이건 바로잡는 말씀을 했네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말이 있고 나서 오늘 그 조카라는 게 밝혀지기까지 네. 김광림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네. 보좌관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 김광림 의원이 즉시 정정했어야죠. 그 네. 말이 진실이 되려면은. 근데 저 말도 그러니까 좀 네. 내심의 의사를 잇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처음부터 용기를 내서 정말 솔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후회한다는 말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네. 지금 하시는데 네. 그게 과연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닐까? 그 민원인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네. 그 국회의원한테 지역구의 민원인들이 많은 부탁을 하니까 네. 그걸 이해해주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옳지는 않지만 이해는 해준다 이거였는데 네. 지금 갑자기 외족화가 돼버린 다음부터는 네. 이게 본인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난 청탁 정말 안 했다. 그냥 그 신 전 차관이 정말 나하고 친한 후배인데 전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희 김광림 의원 말씀은 네. 이 사람을 어디로 원하는 장소로 보내달라. 네.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조수진 차장이 있지만 그게 전달한 포워딩한 그 글에 어느 지점 그만 희망 부서 어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게 그 청탁이 아니라고 누가 이거는 진짜 너무 좀 뻔뻔하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너무 후한무치한 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광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늘도 기자들에게 해명을 한 게 네. 금융권에 자신이 직접 청탁한 일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아는 신모 전 차관이라든지 네. 이런 분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네, 일단 신 전 차관 문자를 받은 분은요, 문화관광부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했고, 마지막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차관으로 공직을 떠난 분인데, 일단 그분은 금융하고 직접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그럼 왜 보내셨습니까? 단순 참고용으로 보내신 겁니까? 그랬더니, 김광림 의원이 제게 했던 해명은요, 일단 그 후배, 차관급 후배가 알아본 뒤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내 매제에게 설명해 주기를 기대했다.
매제와 그 신 차관도 좀 아는 사이라는 것이 김광림 의원의 설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차관, 네. 그분이 비록 금융관계에 일은 안 했지만 정부에 가면 차관급 회의도 있으면요. 네. 거기에 그 기재부에서 나오고 그다음 다 나오거든요. 각 부처 차관이. 네. 그럼 친분관계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차관을 했든 저렇게 되면은 알아봐 줄 거는 명백하고 네. 그다음 그 정도 전직 차관이 부탁하면은 금융기관에서 안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김광림 차관께서는 이제 저희 방송 인터뷰에 응하시면서 정말 나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고 하는 말씀을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판단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MBC의 박명수 씨나 김광림 의원이나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좀 정확하게 처음부터 설명해 주셨으면 일이 이렇게 좀 커지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위기관리 대응 전문가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두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